자, 에듀윌 위험물 기능사 무료 특강 2회차 강의를 진행하게 된 이용주 교수입니다. 자, 2회차 위험물의 유별, 위험 등급 및 지정 수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이 표는 여러분들이 위험물 기능사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또 실제 그 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표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험물 기능사의 가장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아마 이 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건 맞출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점수를 잘 득점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거예요. 자, 위험물을 보면은 위험물이 이렇게 류별로 나눠져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1류, 제2류, 제3류 해서 제6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위험물의 류인데 이 류는 위험물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느냐 그걸 좀 보시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제1류는 산화성 고체입니다. 산화성 고체는 산소를 보통 포함하고 있는 고체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산화성 고체. 자, 그 다음에 제2류는 가연성 고체. 탈 수 있는 물질을 보통 가연성 고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고체죠, 고체. 이거는 산소 같은 고체,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고체를 보통 얘기하고요. 요거는 탈 수 있는 고체를 보통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3류는 여러분들 금수성 물질. 이 물을 갖다가 반드시 접하면 안 되는, 물을 금해야 되는 물질, 자연발화성 물질. 그냥 여러분들 따뜻한 온도 사이에서 저절로, 산소만 있으면 저절로 연소가 되는. 보통 연소를 하기 위해선 점화원이 필요한데요. 불꽃 없이도 스스로 탈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건 물은 접근하면 안 되겠죠. 물기, 엄금 뭐 이런 게 들어갈 것 같아요. 왠지. 자연발화성 물질은 산소가 오면은 특별히 점화원이라고 하는 불티가 없어도 연소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산소 같은 거는 여러분들 접촉을 주의를 해야 되겠죠. 예. 자, 제4류는 이제 액체네요. 그렇죠? 액체. 인화성 액체. 여러분, 인화성 액체는 대표적으로 여러분 주유소에 쓰는 대부분이 인화성 액체예요. 그래서 뭐 휘발유라든지 뭐 경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인화성 액체고요. 그다음에 제5류는 자기반응성 물질인데 이 자기반응성 물질은 보통 폭발물 생각하시는 폭발물, 화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보통 자기반응성 물질입니다. 자, 그다음에 제6류는 산화성 액체인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산화성 고체를 들어봤죠? 1류가 산화성 고체였죠. 6류는 산화성 액체예요. 그래서 요 액체라고 하는 이 고체에서 액체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산화성 액체도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뭔가 물질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 대표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이름부터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니까 위험 등급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위험 등급이 요 1, 2, 3인데 어디가 가장 위험할까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1, 2, 3인데 여기 또 이렇게 여러분들 수량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요 300, 여기는 1000. 위험할수록 많이 보관해야 될까? 적게 보관해야 될까? 위험할수록 적게 보관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위험 등급이 1이잖아요. 그럼 보통 이 지정 수량이라고 해가지고 지정 수량이 작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적은 만큼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요거는 300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덜 위험하다. 1번보다는. 1등급보다는. 그 다음 요 3등급은 가장 덜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1류 위험물에 자, 이 아염소산 염류, 염소산 염류, 과염소산 염류, 무기과산화물. 요걸 이제 앞자만 따서 아염과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암기도 해야 되고요. 사실은 이게 어떤 식을 나타내는지 화학식도 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염류잖아요. 류라고 하는 거는 이게 한 종류가 아니라 이 안에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50, 50, 50, 50도 기억해야 돼요. 50, 50, 50, 50. 과염소산 염료는 뭐 과염소산 칼륨이라든지 과염소산 나트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2등급은 브롬산 염료, 요드산 염료, 질산 염료. 그래서 뿌요질, 뿌요질. 이게 300이죠, 300. 그 다음에 요 3등급은 과중. 과망간산 염료, 중크롬산 염료. 그게 1000kg, 1000kg. 그래서 이제 보통
아염소산 염료를 보통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 여기는 이제 뭐가 어떤 게 들어가냐? 자, ClO2라는 형태로 들어가요. 여기는 여러분들 어떤 금속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염소산 염료는 ClO3라고 하는 형태로 들어가요. 어떤 금속이 붙고요. ClO3. 과염소산 염료는 어떤 금속이 붙고 ClO4. 그래서 산소가 하나씩 더 들어갑니다. 무기 가산화물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금속이 붙고요. 여기 O2가 들어가는 뭐 M2O2 뭐 이런 것들이 무기 가산화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식도 기억해야 되는데 뭐 지금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저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브롬산 염료라고 하는 거는 이 브롬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M 들하고 BrO3 뭐 이런 형태가 들어가요. 요오드산 염료는 MiO3. 질산 염료는 질산이니까 HNO3가 질산이니까 여기서 NO3만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화학식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게 보여요. 과망간산 염료는 자, 이거는 보통 이제 과망간산한다 그러면 KMnO4가 과망간산 칼륨이거든요. 그래서 MMnO4. 요 M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 금속이고요. 요 망간, 산소 4개입니다. 중크롬산 염료는 자, Cr2O7에 뭐 여기 M, 뭐 M2라든지 M 이런지. 그래서 Cr2O7 뭐 이런 게 중크롬산이라고 그래요. 예. M2, K2Cr2O7.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 산소가 많이 들어 있죠. 산소가. 이 산소가 많이 들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산화성 고체다. 아염가무, 부요질, 과중, 그리고 50, 300, 1000. 이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 2류를 볼게요. 2류. 예. 자, 2류는 가연성 고체라고 해서 이건 탈 수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황화린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린이 있고 유황이 있는데 여기는 없죠. 그래서 2류는 신기하게도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위험물보다는 좀 덜 위험한 거예요. 1등급 있으면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황화린, 정린, 유황. 그래서 뭐 여러분 이렇게 앞자만 따가지고 외워도 돼요. 그래서 뭐 유황적, 전 유황적 또는 황적유,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외우세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2등급이 100이라는 거. 근데 유황은 여러분들 황이니까 S가 유황이에요. 그리고 정린이라고 하는 거는 정린은 인을 얘기해, 인. 붉은색 인을 갖다가 붉을 적자 써 정린이라고 합니다. 황화린이라고 할 때 이 황화린이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 황화린은 자, 결과적으로 P인과 황이 같이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뭐 P2S3 뭐 이런 종류가 이런 게 황화린이에요. P2S3, 뭐 P2S5 뭐 이런 것들이 예. 3황화린, 그 다음에 뭐 5황화린, 7황화린 뭐 이렇게 있어요. P4S10 뭐 이런 식도 돼 있고. 자, 그래서 이게 황화린인데 유황, 정린, 황화린. 그러니까 요 두 개를 합치니까 이 황화린 나오죠. 그래서 요 세 가지는 100kg이다. 그리고 이거는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철마금. 뭐 저는 이렇게 철마금. 자, 철마금하고 뭐 인화성 고체. 그래서 500, 500, 500인데 요 금속이 사실은 2류에도 있지만 3류에도 일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2류에 들어가는 금속은 3류보다는 조금 덜 위험한 거. 그래서 요거 100, 500. 요것도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인화성 고체라고 해서요. 요건 1000kg인데 인화성이란 말은 굉장히 증발이 잘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 고체 상태인데 굉장히 어떻게 돼요? 기체가 잘 만들어요. 고체에서 기체로 잘 가요. 자, 그런 물질인데 1000kg. 자, 그 다음에 제3류 자연발화성 금수성 물질 뭐가 있나 볼까요? 자, 칼륨과 나트륨이 있죠. 이 칼륨, 나트륨은 금속 중에서도 아주 위험한 거. 그 다음에는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그 다음에 황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알카나, 황, 뭐 이런 식으로 알카나, 황, 알카나, 황, 알까나, 황, 뭐 이렇게 뭘 알까? 이런 거 이제 황, 뭘 알까? 이렇게 알카나, 황 하고 다 10kg. 아주 적은 양인데 이게 1등급이에요. 근데 황린만 20kg 2등급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알토유에서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유기금속 화합물 이렇게 해서 암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이제 알토유에서는 요거는 50kg, 50kg, 50kg. 이건 10이고 요건 20이고 50.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수인탄.
그래서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물, 금속 칼슘의 탄화물. 해서 여기 보니까는 여러분들 50하고 자, 요것들은 300이 300. 여기 300입니다. 3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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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kg.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제3류. 그러면 이제 뭐 칼륨, 나트륨, 알키랄륨, 알킬리튬, 황리인데 참고로 칼륨은 이렇게 쓰죠. 나트륨은 이렇게 씁니다. 알킬알루미늄은 알루미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탄소가 이렇게 뭉쳐 있는 걸 알킬기라고 하거든요. 이걸 그래서 R이라고 하나 쓸게요. 요게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는 거. 알킬리튬은 자, 알루미늄이 리튬이 하나 있고요. 알킬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황리는 여기서 말하는 정린이랑 거의 유사한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이거는 하얀색 보통 흰, 보통 노란색이나 하얀색인, 요거는 붉은색인. 그래서 이 황리는 P4라고 씁니다. 특이하죠. 여기 정리는 P인데 황리는 P4고 이건 특히나 제1등급이에요. 그리고 20kg. 좀 다르죠. 10인데 5만 20이고. 자, 그 다음에 이건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그 다음에 유기금속 화합물 등이 있습니다.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수소화물은 금속의 수소가 이렇게 결합된 거예요. NH. 이게 수소가 결합된 겁니다. 금속의 인화물. 자, 금속의 인화물은 여러분들 인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CA3P2 뭐 이런 것들. 칼슘의 탄화물. 칼슘의 탄화물은요. 칼슘에다가 탄소가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칼슘의 탄화물. 그래서 CA에다가 이거 여러분들 결합되어 있는 건데 자, 요거는 CaC2 뭐 이런 것들이 칼슘의 탄화물 같은 거예요. CaC2 칼슘 카바이드. 나중에 이 칼슘 카바이드라고 하는 칼슘의 탄화물은 아세틸렌 기체 만들 때도 사용을 해요. 알루미늄의 탄화물. 이건 알루미늄은 알루미늄의 탄화물이니까 탄소가 이렇게 결합된 거죠. 이때는 뭐 요게 4, 요 3. 그래서 Al4C3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어쨌든 간에 얘네들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넘어갈게요. 제4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은 여기 보니까 1등급 특수인화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기물질 있잖아요. 유기용매. 실험실에 쓰는 유기용매 중에 아세트알데히드 같은 것도 있고 뭐 디에틸 에테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이 뚜껑 열어놓은 순간 아주 증발을 잘해요. 그래서 유증기가 아주 잘 발생하기 때문에 폭발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자, 이런 것들은 특수인화물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50리터죠. 액체니까 이제 부피로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는 석유류인데요. 물에 잘 녹느냐, 물에 잘 안 녹느냐에 따라서 비수용성과 수용성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수용성이 이게 양이 크고요. 비수용성은 양이 적어요. 양이 적을수록 위험하다 그랬죠. 이 양이 큰 게 왜 크냐면 수용성 물에 녹으니까는 위험하면 물 뿌리면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근데 이제 비수용성 물에 안 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물 뿌려도 이 비수용성을 희석시키거나 아니면 이 소화시키기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용성이 조금 더 비수용성보다는 안전하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알코올류도 수용성이기 때문에 어떤 400으로 2등급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제2석유류. 제1석유류는 여러분들 뭐 대표적으로 휘발유 생각하시면 돼요. 휘발유. 제2석유류는 보통 뭐 경유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2석유류, 그 다음에 3석유류, 그 다음에 4석유류, 그 다음에 동식물류 있죠. 동식물류. 예,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들 각종 그 뭐 참기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인데 폭발물이 대표적인 자기반응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요 유기가산화물과 질산에스테르는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요 10kg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렇죠? 아주 작죠. 그 다음에 요 히드록시라민 니트로아민. 저는 이제 뭐 이런 경우는 니, 아, 디, 히가 세 개나 있네. 라. 그래서 니, 아, 디, 히, 라. 니아, 디라. 뭐 어떤 후렴구 같잖아요. 니아, 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암기를 하는데 자, 요거 10kg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히드록시라민과 히드록시라민 염류만 100kg이에요. 그 나머지 이렇게 200kg인데 요 니트로 화합물 있잖아요. 요 니트로 화합물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TNT 같은 거, 뭐 트리니트로톨루엔 뭐 이런 것들이 이 TNT가 이제 보면은 여기가 CH3로 돼 있고요. 여기 니트로기가 NO2예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세 개나 붙어 있는 게 이런 게 TNT입니다. 트리니트로톨루엔 이런 게 니트로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200kg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제6류 위험물은 과질
과질, 그래서 300으로 오는데 과염소산,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질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과염소산 HClO4, 과산화수소 H2O2, 질산 NO3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해요? 산화성 액체라고 해요. 그리고 300kg이고 이건 전부 다 1등급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이 표를 가지고 이제 봐야 되는데 제가 약간 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표에서 좀 보면서 접근해도 좋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문제 보고 바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위험물 중 위험 등급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뭐냐 이렇게 나왔어요. 알칼리 토금소, 아염소단 염류, 질산 에스테르류, 제6류 위험물. 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저 어렵죠. 자, 제6류 위험물은 우리 앞에서 보면 뭐가 있었죠? 과질. 자, 이제 이거는 어떤 건지부터 해야 돼요. 산화성 액체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1등급이었어요. 그리고 과염소산 염류, 그 다음에 질산 염류.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질산 이렇게 돼요. 제가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그 다음에 질산. 얘네는 전부 다 300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제6류는 1등급이가 제일 높네요. 자, 그 다음에 질산 에스테르류. 요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자기반응성 물질이에요. 오류예요, 오류. 자기반응성 물질. 반응성 물질. 그래서 오류인데 이 자기반응성 물질은 자, 1등급으로 유기 과산화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질산 에스테르류가 있었어요. 테르류. 그래서 요것도 1등급이에요. 그리고 유기가산화물 질산 에스테르류는 여러분들 이제 지정 수량도 좀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지정 수량 10kg입니다. 10kg. 그럼 이것도 1등급이네요. 그죠? 그러니까는 뭐 동일하게 여러분들 보면 됩니다. 예. 자, 제가 앞에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기반응성 물질 유기가산화물 질산 에스테르 여기 있죠. 1등급에 있고. 그 다음에 제6류 산화성 액체,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이렇게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인데 아염소산 염류 이거는 제1류 위험입니다. 제1류. 자, 이거는 뭐예요? 산화성 고체예요. 그리고 제1류 위험물 중에서 아염 과무 해가지고 자, 아염소산 염류, 염소산 염류, 그 다음에 과염소산 염류, 무기가산화물. 얘네는 자, 1등급입니다. 1등급. 자, 그래서 50kg을 지정 수량을 하고 있습니다. 1등급. 그럼 정답은 이제 111이니까 요거네요.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하는 거는요, 요거는 여러분들 제3류 위험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수성 물질, 그 다음에 자연발화성 물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이제 알토유 해가지고 지정 수량이 2등급이에요. 2등급. 그래서 요거 잠깐 앞으로 가서 여기 보니까 알칼리 토금속 여기 있죠. 여기 2등급. 어떻게 이렇게 해서 바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서 정한 위험물의 지정 수량으로 틀린 것은 뭐냐? 자, 여기에 있는 거 유황, 황화린, 마그네슘, 금속분. 이거는 제2류 위험물. 뭐였죠? 가연성 고체였어요. 가연성 고체. 그리고 요거는 1등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등급 붙어 있었는데요. 자, 유황과 황화린과 정린까지 포함해가지고 유황적 하면 100kg. 요게 2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철마금, 철분, 마그네슘분, 금속분. 이거는 여러분들
유황적 해가지고 100kg이고 요거는 500kg입니다. 500kg. 그래서 요거 500kg, 철분도 500kg. 요 몇 등급? 요거 3등급이에요. 그래서 유황적, 철마금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럼 앞으로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는 자, 유황적 100kg, 100kg, 100kg 2등급이죠. 철마금 500, 500, 500 3등급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지정 수량이 가장 큰 것은 뭐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건 또 뭐 숫자를 갖다가 우리 암기해야 되는데 과염소산 염류는 자, 제1류 위험물. 우리 요거 뭐였죠? 산화성 고체였어요. 산화성 고체. 그래서 이 산화성 고체 1등급이고요. 지정 수량 50kg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로 나옵니까? 암기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트리니트로 톨루엔 이거 TNT였잖아요. 자, 이게 니트로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5류 위험물입니다. 그리고 자, 5류 위험물 중에 유기가산화물과 질산 에스테르류가 1등급이었고요. 그거는 여러분들 10kg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트리니트로 톨루엔은 니아디히라에서 여러분들 요거는 그 우리 이제 니트로 화합물이에요. 니트로 화합물. 니트로 화합물인데 얘는 이제 200kg입니다. 지정 수량이 5류 위험물. 자, 그 다음에 황리죠. 황린. 황리는 P4인데 좀 위험해요. 이거는 하얀색 흰 또는 뭐 노란색인. 자, 그래서 황리는 자, 제3류 위험물이었어. 3류. 이거 5류인데 3류. 자, 3류 위험물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이거는 자기 반응 일반적으로 우리 금수성 물질 또는 자연 발화성 물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20kg입니다. 자, 유황 있어요. 유황. 유황은 제2류 위험물이에요. 2류 위험물. 그래서 이건 가연성 고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연성 고체.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가연성 고체 요거는 100kg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앞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는 우리 니트로 화합물이 이게 TNT예요. 그래서 200kg 여기 2. 그래서 이제 사실 요 안에 들어 있는 것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돼. 트리니트로 톨루엔. 트리니트로 톨루엔.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앞에서 나온 것 중에서요. 예. 여기 보니까는 과염소산 염류 있죠. 과염소산 염류가 50kg인 거 볼 수 있습니다. 50kg. 예. 과염소산 염류. 요 1등급이죠. 예.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은 황린이 20kg인 거 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사실 안 지우고 있는 게 뒤에 또 이제 가야 되니까. 그래서 황린이 20kg인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또 확인해 보면 되죠. 그래서 여기 해가지고 보면 되니까 다시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을 보면 돼요. 그래서 과염소산 염류가 이게 50kg, TNT가 200kg, 황린이 20kg. 유황 안 봤네요. 유황. 다시. 자, 유황 보니까는 유황이 100kg 나왔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유황이 1류 위험이 100kg. 표를 보면서 하니까 좀 그래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돼요. 지정수량이 가장 큰 거 뭐죠? 여기 보니까는 지금 이거 200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트리니트로 톨루엔. 나머지는 여러분들 지정수량이 작죠? 예. 그 지정수량이 작은 게 더 위험한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위험물 제조소에서 위험물을 만드는 장소예요. 브롬산 나트륨이 300, 과산화나트륨이 150, 중크롬산 나트륨이 500의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을 때 지정 수량의 배수의 총합은 얼마냐? 자, 여기 여러분들 과산화나트륨은 다른 말로 1류 위험물 중에서 무기과산화물. 그래서 요거는 지정 수량이 50kg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 우리 이제 브롬산 염류, 브롬산 나트륨. 요거는 브롬산 염류입니다. 브롬산 염류. 그래서 자, 요거는 지정 수량이 300kg. 그다음에 중크롬산 나트륨. 이거는 중크롬산 염류예요. 그래서 지정 수량이 1000kg. 일단 이렇게 해서 지정 수량을 알아두시고요.
자, 근데 실제로는 브롬산 나트륨은 300이래요. 300. 300만큼 보관하고 있대요. 근데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지정수량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질량을 여기서 말하는 지정수량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 합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 실제는 지정수량을 밑에는 300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질량은 얼마죠? 여기 보니까 브롬산 나트륨 300이죠. 그래서 300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정답 1 나오죠. 1. 1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과산나트륨도 똑같이 지정수량으로 질량을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50이 지정수량이에요. 근데 과산나트륨이 얼마냐? 150 있어요. 그럼 150으로 하면은 3 나오면 3. 중크롬산 나트륨도 마찬가지로 지정수량이 1000이죠. 그 다음에 중크롬산이 500이잖아, 500. 500이니까 500으로 나눠주시면 0.5예요. 그래서 이 지정수량을 질량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이게 지정수량의 배수가 돼요. 지정수량의 배수. 이걸 다 더하면 배수의 총합이 나옵니다. 그래서 3 더하기 1 더하기 0.5 이렇게 하면은 배수의 총합이 나와요. 그래서 3 더하기 1 더하기 0.5 하면 얼마죠? 4.5죠. 그래서 이제 지정수량의 배수의 총합은 이걸로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 배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뭐 100배냐 200배냐에 따라서 뒤에 가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이 제조소라든지 아니면 저장소에 이런 요건들이 바뀌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요건 4.5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이제 인류 위험물부터 육류 위험물까지 간단하게 이제 살펴봤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게 정답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뭐 이걸 한 번에 보고 끝내버리면 또 다음에 까먹기 때문에 시험 볼 때까지 반복해서 시험장 가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게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2회차 우리 이제 위험물 유별 성질이라든지 수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